안녕하세요. 형준TV의 전형준입니다. 여러분, 많은 영상들에서 이별 후 매달리지 말라고만 하는데 이미 매달린 후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걱정 많으셨죠? 이미 매달린 후에도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백기, 연락 방법, 만남 후 대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헤어지고 매달린 분들이 많은데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만 있으니까 많이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 중에도 오늘 얘기 드린 방법으로 재회에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이 매달렸는데 상대방이 안 붙잡힌 이유는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요. 매달린 후에는 더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즉,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여러분의 가치가 높다고 인식시키는 겁니다. 공백기, 연락, 대화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상대가 여러분이 본인과 동등하거나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가치가 떨어졌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매달렸지만 상대방은 재회는 싫다고 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붙잡았을 때 너무 감정적이어서 잘 마무리 짓지 못했다면 4일에서 일주일 후 마음을 다 정리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내가 이별이 당황스러워서 감정이 앞섰던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고 잘 지내.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으로 연락 때 잘 마무리를 하셨다면 그때부터 연락을 안 하시면 됩니다. 최소 일주일부터 한 달까지 보시고 공백기를 가지세요. 마무리가 안 좋았을수록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럼 마무리 연락 후 2, 3일 후부터 SNS를 활용할 겁니다. SNS에서는 발전적인 모습, 헤어진 이유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잘 지내는 일상을 가끔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상대방만 기다리는 모습이 남성성이 너무 떨어져 보여서 헤어지셨다면 일, 운동에 집중하는 모습,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는 모습 등을 올리시는 겁니다. 본인이 평소에 올리는 주기로요. 저는 인스타는 일주일에 2-3개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카톡 프로필은 주에 한두 번 바꾸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한두 개 정도만 조절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꼭 2, 3일 후에 활용하세요.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고마웠어, 잘 지내 이래놓고 바로 인스타에 잘 지내는 모습을 올리면 얘 또 붙잡으려고 신호 보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주의사항 두 번째는 이성 노출은 하지 마세요. 여자가 찍어준 것 같은 사진을 올리는 건 좋은데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확신을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 인스타 염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매달린 후이기 때문에 아직도 본인을 그리워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SNS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베스트셀러 설득의 심리학 내용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을 조종하는 원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칙들 중 하나인 대조 원칙을 이용할 목적으로 앞서 말한 행동을 하시라고 한 거예요. 대조 원칙은 첫 번째 대상이 두 번째 대상과 차이가 심할 경우 그 차이가 실제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책에 나온 예시를 들자면 가벼운 걸 들고 나서 무거운 거를 들면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보다 많이 안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의 가치를 실제 모습보다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헤어질 당시에는 매달리고 질척거려서 아마 가치가 많이 낮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니까. 그러려면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가치가 떨어졌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앞에 내용대로 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왔다. 그러면 연락을 해야겠죠? 이것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려해 봐야 돼요. 상대가 여러분의 신뢰도 문제로 이별을 고했다면 진정성을 전해주고, 상대가 여러분의 이성적 매력이 떨어져서 이별을 고했다면 구구절절 얘기하지 마시고 저자세를 보이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티키타카를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뜬금없이 뭐 어디야? 이런 거나 뭐 두바이 초콜릿 먹어봤어? 이런 연락도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리스크 걸기 싫다, 좀 리스크가 큰 것 같다 그러시면 그냥 자연스럽고 일상적이게 연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자주 가던 카페 왔는데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런 식으로. 연락할 때 주의사항은 이때 제외하자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만나는 약속을 잡으시거나 티키타카 하면서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남 약속을 잡았다 그러면 80% 이상은 제외할 마음이 있어서 만나는 겁니다. 만났을 때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인드, 그리고 가능하면 제외하자는 말은 이날 하지 않기입니다. 여기서 마인드는 제외를 안 해도 좋다, 나는 가치가 높은 사람이다, 상대도 좋지만 다른 좋은 사람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이 마인드이시면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으니 알고만 계셔도 좋아요. 그러면 이 마인드는 알겠어, 근데 제외 얘기는 왜 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 이런 걸 고쳤고 아직 너가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제외하자는 말을 안 해. 그럼 여자 입장에서 그래서 뭐 어쩌자고, 만나자고, 헤어지자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걸 노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해서 재회가 될 거면 어떻게 해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의 매력을 더 끌어올리면서 재회 확률도 높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냥 즐겁게 만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두세 번 더 만나고 다시 사귀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막 진지하게 말고 편안하게 얘기하는 팁인데, 상대방에게 요즘 나 새롭게 이런 거 해,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런 거가 헤어졌던 이유를 개선하는 행동이어야 되는 거죠. 뭐 운동이나 독서나 다양한 예시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 내용을 들었어도 나는 진지하게 재회 얘기를 하고 싶어, 뭔가 앞에 내용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의 입장에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나는 이렇게 고쳤으니 너의 생각을 말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때 감정에 호소하시면 안 돼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랬는데 만약에 거절을 당하셨다 그러면 너의 의견을 존중할게, 오늘 즐거웠어, 행복하길 바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해요. 만약 상대방이 고민이 되고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결정 안 해도 되고 나중에 얘기해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가시다가 그때 사귀시면 됩니다. 후에. 저도 20대 초반에 정말 재회가 하고 싶었는데 이미 많이 매달려 버린 후여서 뭐 어떻게 될지 몰랐었어요.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매달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들밖에 없어서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정말 구체적인 방법과 원리, 그리고 꿀팁까지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재회가 되셨거나 성장하고 발전하셨다면, 그리고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